안녕하세요. 운동일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동하는 직장인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비전문가입니다. 우선 저의 운동 지향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첫째,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입니다. 말씀드렸듯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표에 부합하는 운동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로잉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잉만 하지는 않습니다. 웨이트도 하고 인터벌도 하고 종종 파워리프팅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로잉을 접하고 참 많은 매력을 가진 운동이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으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운동을 즐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잉머신은 어떻게 타는 거지? 라는 물음에 대해 일반인으로서는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가설을 세우고 그런 가설들을 실행해가며 후기라는 형식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차 도전 이후 현재의 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조금 더 제대로 로잉을 즐기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료를 뒤져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점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렇기에 제가 공유하는 정보들 중에서 각자 개인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셔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번 영상을 통해 로잉머신 운동법 중 로잉머신을 타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정확히는 어떻게 로잉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타며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로잉 최고 속력 결정 요인, 두 번째, 로잉 기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대한조정협회의 체육지도사 훈련지도서 조정편을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로잉 최고 속력 결정 요인. 로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스트로크이며 드라이브 구간과 리커버리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로잉의 속도는 드라이브 구간에서 최대 추진력을 유지하고 리커버리 구간에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효과적인 스트로크는 빈도, 강도와 범위를 요구합니다. 스트로크 빈도, 다른 말로는 피치라고 합니다. 스트로크의 빈도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은 로잉에 있어 추진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빈도 변화는 스트로크의 범주와 강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로크 강도, 다른 말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스트로크의 강도는 동작의 협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잉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트로크의 강도는 캐치부터 다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허리, 어깨, 상완, 전완, 팔, 손 부위의 협응적인 수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스트로크의 길이, 다른 말로는 범주라고 합니다. 국제조정연맹과 독일 훈련 지도서에 따르면 국제 수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범주는 캐치 45도, 미들 90도, 피니시 135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잉 기술 유형. 로잉에서 추진력을 일으키는 주동근이 다리 근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레그 드라이브 동작이 상체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캐치 시 상체 기울기 각도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한 대표적인 조법으로 서독의 아담 스타일, 동독 스타일, 그리고 로젠버그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담 스타일은 1980년대 국제무대에서 서독 출신 미하일 콜베 선수에 의해 세계적인 조법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시는 영상은 1984년 올림픽 조정 경기에 출전한 미하일 콜베 선수가 아담 스타일로 로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 스타일은 다리 동작에 주안점을 두고 레일을 최대한 사용하여 캐치 동작 시 무릎을 중심으로 하체를 완전히 웅크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독 스타일은 1988년 서울올림픽 조정경기 결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 진가를 입증받은 조법으로
보시는 영상은 1988년 서울올림픽 조정 경기 파이널 영상이고 3번 레인이 동독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동독 스타일은 캐치 시 머리, 목, 어깨 등 상체를 사용하여 스트로크의 범주를 길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젠버그 스타일은 1970년대 미국의 스위프 종목을 통해 대외적으로 그 진가를 제고한 조법으로 동독 스타일과 거의 유사합니다. 영상은 1974년 세계 로잉 챔피언십 영상이고 흰색 바탕에 빨간 줄무늬를 하고 있는 4번 레인의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동독 스타일과 다른 로젠버그 스타일의 특징으로는 폭발적인 다리 동작은 거의 상체의 움직임을 수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상체의 동작은 레그 드라이브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보여드린 조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 스타일의 주요 특징은 첫째, 다리 동작이 길고, 둘째, 캐치 시 상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셋째, 레그 드라이브는 스트로크 구간에서 상체 움직임과 협응하여 동시에 실행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담 스타일의 단점으로는 리커버리 시 가속이 붙는 슬라이드 동작으로 인해 스트로크 시작 부분에서 무릎 각도를 작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 인대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동독 스타일의 주요 특징은 첫째, 캐치 동작 시 상체 움직임이 크고, 둘째, 레그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전 과정에서 상체의 움직임을 동시에 수반하며, 셋째, 피니시 동작 시 상체를 후방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동독 스타일의 단점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장 강한 다리 근육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며 척추 하부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젠버그 스타일의 주요 특징은 상체의 동작은 레그 드라이브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로젠버그 스타일의 단점으로는 스트로크 후반부는 등, 팔, 어깨만으로 스트로크를 완료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조법 중 1970, 1980년대 국제대회 결과를 근거로 할 때에는 동독 스타일이 가장 성공적인 조법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조법은 운동 수행력과 관련된 몇 가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다리 동작과 상체의 협응 관계에 있어서 개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조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공부하기 전 계속 1000m를 도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았는데 다리 근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상체 근력으로 보완한다고 생각하며 했던 것이 지금 보니 동독 스타일의 조법이었네요. 로잉이라는 운동도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신장 및 근력 등 신체적인 특징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운동이다 보니 운동 자세 역시 개인차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조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지금 시도하고 있는 훈련 방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